파트 2 게임판에서 온 개저씨들이 K-팝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국힙 원탑 미니진이 내부 고발한 3가지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복제, 두 번째가 군대축구, 세 번째가 고객 지어짜기. 게임판에서 있었던 이제 악습인데 게임판에 있는 개저씨들이 그 악습을 그대로 지금 K-팝판으로 옮겨와갖고 지금 K-팝을 망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자기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요거 한번 보시죠. 근데 김어준 씨 거기 왜 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방탄소년단을 잘 활용했던 의전 비서관이 김어준과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 공장을 저도 봤는데, 박지동 씨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얘기를 했어. 이걸 선동해가지고, 천상계 계약이니 어쩌니 선동을 한 거는 김어준 씨예요. 박지동 씨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전혀 없었고,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뉴스 공장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음악평론가가 제가 있는 걸 그렇죠. 압니다. 아이돌 전문가시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거기에. 원래 뉴스 공장 멤버인데. 근데 왜 그런 전문가를 배제를 해놓고, 박지동 씨를 데려다 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강변을 했냐 이거예요. 대단히 선동적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글로벌한 시장에서 뛰는 사람 플레이어하고 그렇죠. 도메스틱 시장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당연히 가치평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박진영 씨랑 민준 씨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거는 메이저리그하고 KBO에서 뛰는 선수하고 연봉 차이를 보면 되는 거예요. 1조 4천억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1조 4천억이 20%면 3천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왜 김우중이 거기 끼어 들어갖고 자꾸 그렇게 물을 흐리냐. 탁현민 때문 아니냐. 탁현민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똑같은 지적을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요 내용. 제가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어른이 문제지. 표절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자료로 뭐 남긴 것까지 그것도 막 뭐라고 하던데, 아니 그거 비교하는 게 어도어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야. 그걸 안 하는 게 배임이에요. 왜 허울 좋게 멀티레이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 개성을 안 살리냐고. 제가 이거 혐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누가 쉽게 누구 거를 이렇게 따라해서 좀 잘 되잖아? 그러면은 없는 애들이요 더 좌절감에 빠져. 있는 애들도 저렇게 따라해서 잘 되는데 없는 애들 아이씨 뭐하러 고민하냐. 그냥 잘 된 거 그냥 베끼면 되지. 그러면요 다 모두가 뉴진스가 돼. 그럼 뉴진스한테도 나쁘고 얘네들한테도 나빠요. 장기적으로. 이게 업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 복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일릿이라는 그룹이 얼마나 뉴진스를 많이 뺏겼냐. 앨범 로고 디자인, 멤버들이 직접 낙서한 듯한 앨범 커버와 스티커 구성, 2D 일러스트 컨셉, 뮤비 크레딧 양식, 키포인트 안무, 데뷔 전 패션 행사 참여, 데뷔 후 코엑스 광고, 데뷔하자마자 첫 단체 커버는 엘르, 데뷔하자마자 첫 단체 광고는 통신사 광고, 명절맞이 소속사 자체 한복 커버. 너무 많이 따라했죠. 이렇게 비교하니까 세세하게 다 따라했네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네.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요. 불이한 거라고. K-팝 안무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뺏기면 안 되지. 이건 도의의 상도에 어긋난 거잖아요. 방시혁하고 미해진 사이에 뭐 돈이 얼마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K-팝 산업 전체를 망치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K-팝은 단순히 K-팝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격,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하고 실제로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 문화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김원중 이 새끼는 저 민희진하고 뭐 방시혁 사이에 이제 뭐 돈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건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속편 제작, 답습, 안일함이 한국 영화 위기로 OTT와 한문처럼 상승할 것 같아서 지금 한국 영화는 위기입니다. K컬처가 전반적으로 위기라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라니까. 게임 포함해서. 게임 포함해서. 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제작비 30억 원 이상 되는 영화만 80편 이상 쌓여있다. 찍어놨는데 개봉을 못하고 그냥 쌓여있는 거예요, 창고에. 네. 예. 심각한 문제잖아요. 홍콩 영화가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 매번 흥행하다 보니 어떻게 만들어도 관객들은 보겠지라는 나태함. 중국 반환에 따른 제약의 문제. 한국 영화도 1990년대 말부터 성장만 해왔다. 너무 잘 되다 보니 안일해진 것 같다. 계속 같은 영화, 같은 거. 느와르물, 깽단 영화 나오면은 한 학기제 영봉색 성공하면은 다 똑같은 걸로 홍콩 영화 도배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도박 영화 하나 터지면은 이제 또 도박 영화 막 만들고, 무협 영화 하나 터지면은 또 무협 영화 막 만들고, 이러니까 식상하고 질리고 거기서 망한단 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히트한 영화들은 대체로 속편이었다. 홍콩 영화도 뭐 하나가 잘 되면 계속 비슷한 걸 만들었고 결국 식상해졌다. 우리로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한 나라의 영화 수준은 그 나라의 국격과 직결된 문제. 영화뿐만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팝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작품상을 받으면서 K무비가 세계에서 톱클래스로 대우받는 시였다. 이게 2019년인가? 그때잖아요. 2020년 그때잖아요. 네. 다시 오기 힘들 시에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 영화는 다시 변방에 놓이게 되죠.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 쪽에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지가 되게 대박을 쳐서 떼돈을 버는 걸 보고 게임사들이 다 리니지하고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리니지 라이크 게임 연대기에서 이제 리니지 M이 2017년 나서 이게 대박을 쳤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NC가 100만 넘었던 거고요. 그러자 요거하고 비슷하게 다 복제품이 V4, 리니지 2M 이렇게 매일 이렇게 쏟아져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다 이런 형태로 도배가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게임 이제 지겨운 거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잠식된 상황이다. 2017년 6월에 NC소프트가 선보인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 당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자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리니지 라이크가 하나의 장르와도 같은 위치가 됐다. 리니지 라이크는 리니지와 라이크의 합성어로서 리니지 시리즈의 특징과 시스템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임들을 의미한다. 잘 되니까 다들 따라간 거예요. 2022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때가 2조 5천억, 영업이익 5,590억을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리니지 라이크 흥행이 장기적으로는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거다. 소위 돈 되는 게임만 양성할 경우 게임 장르의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주가들이 다 개폭락한 거예요. 지금 그 영향이 한때 이게 이제 너무 돈 하면서 다 뺏기고 이러다가 지금 한 5분 1초만 났을걸요, 예지가? 보시듯이 100만 4,800원까지 갔다가 이게 17만 원까지 갔었어요. 지금 이제 22만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 대비해서 지금 5분 1초만 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조조정 말고 건물도 매각하고 한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성이 문화산업의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팝 저는 많이 좀 응원하고 하는 편이니까 조회도 깊고 그냥 다양하게 욕도 하고 욕하는 캐릭터도 드물다니까 지금. 지금 거의 예. 그것에 대해서 예. 찬반이 거의 반반 아닌가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지들이 뭐 찬반하든 말든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내 마음이야. 왜? 내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지랄이야? 욕을 모욕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욕 박힌 사람 아니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욕 먹은 건 진성준이나 슈카는 나한테 모욕죄를 걸 수 있지만 딴 사람들은 그 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내가. 중소도이라고 해요. SM이나 뭐 JYP나 뭐 하이브처럼 이렇게 이제 거대 기획사 말고 작은 기업. 네. 항상 다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을 저는 되게 많이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스테이시라는 그룹이고요. 걸그룹.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최근에 그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걸그룹입니다. 스테이시는 박남정 씨 딸입니다. 맞아. 이 사람이 박남정 씨 딸이 박시은 씨라고. 박남정 씨 대단했습니다. 소방차랑 함께. 예. 네. 박남정 씨 세대군요. 예. 이상한데?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예. 다음. 나이 속인 거 아닌가? 강수지 예, 뭐 예. 이런. 강수지 우리 때인데 이상한데? 우리 때예요. 저랑 10살 차이 나잖아요. 네. 이상한데? 아닌데? 아니에요. 예, 저는 예. 어릴 때부터 음악 많이 들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반주가 나오잖아요. 반주 네. 나와서 하는데 음향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음악이 딱 끊기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생목으로 라이브를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진짜 라이브 잘하는구나. 되게 이제 칭찬받았던 덕후 홍보를 했던 이제 그런 영상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코첼라고 비교보면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차이점이 느끼실 거고. 재난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중소들은 이길 수 있는 게 사실은 실력밖에 없는 거예요. 밀리니까 마케팅에서. 네. 실력을 칼고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력이 되게 타 걸그룹에 비해갖고 되게 실력이 좋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이게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는 거거든요.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데입니다.
What goes around, circles around, 나중에 몰라. Look at me now, look at me why, 잘해준 너와. Bad news, 쉽지 않은 노래. My attitude, 뭐든지만 골라. From the east. 작년에 데뷔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딸내미가 이제 얘기해줘가지고 아이돌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실력 평가를 하거든요. 냉정하게. 예. 그래서 실력 좋은 애들 조금 몰린다니까. 키스 오브 라이프도 그렇고 이제 스테이시도 그렇고 이제 되게 중소돌이어갖고 아직까지 상장된 건 아닌데 네. 만약 상장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거 되게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이제 네. 그런 거고 특히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기업 공부예요. 주식 공부라고 인간들아. 키스 오브 라이프는 좀 눈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상장하겠죠.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프트업이 상장을 합니다.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네.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 좀 관심 가지실 필요 있습니다. 그 NC소프트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이제 작업을 했었던 팀들이 나갖고 만든 회사가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예요.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니즈 라이크 게임 말고 진짜 좀 게임 같은 게임 좀 만들어 보자. 여기서 작년에 니켈을 대박 쳤고 올해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대박 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 앞두고 있거든요. 이거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일본에서 품절 대란이다. 소니 그 플스용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게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콘솔 게임이거든요. 그 콘솔 시장을 뚫었다는 최초로 되게 대박을 친. 이래서 이제 이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배급한 액션 게임 스텔라 브레이드가 콘솔 강국 일본에서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스텔라 브레이드 실물 패키지가 일본 내 주요 게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진되며 1인당 구매 한도를 한 장으로 제한하는 등 품귀 현상을 빚는다. 이용자 평점 9.3점으로 이게 역대 출시된 PS5 게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100만 장 이상 팔렸지 않았을까? 콘솔을 꼭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게임주 얘기할 때마다 나왔었거든요. 예. 네. 성공한 사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상장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네.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핫해지지 않을까 상장하게 되면은 좀 관심 가지고 이제 이번 기회에 또 치킨값 한번 벌어보실 작년에 대박쳤던 니케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광고 본 것 같아요. 예. 오. 이제 엉덩이 니케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여기 슬러 브레이드. 이제 엉덩이 블레이드라고 불러요. 왜요? 보시면 압니다. 화력 집중. 일본은 오타쿠를 좀 노리고 만든 좀 그런 느낌의 사실 게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성공한 거고요. 오. 예. 하이브가 사실 그 게임 넥슨 쪽 뭐 이런 이제 게임 계절시들 들어갔고 게임 많이 만들었거든요. 하이브에서 게임을 계속 출시했었거든요. 다 실패해. 게임은 남자들의 전유물이고, 네. K-팝은 여자들 전유물이라 갖고. 아, 나 진짜 그 안 된다니까. 통찰도. 예. 아, 이건 진짜 어디. 아무도 저도 이때까지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네. 둘 다 해봤으니까. 게임하고 엔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갖고 이제 애널리스트 해본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되게 조그만하니까 엔터 게임 퉁쳐서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된 건데 엔터테인먼트 하나로 넣어갖고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다 기업들이 크고 다양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예. 다음 이게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라고 예. 뭐 살살 갖고 놀았지. 엉덩이가 돋보이게 지금 이제 연출하잖아요. 그건 뭐, 그건 예. 제 눈엔 잘 안 보여요. 지금 앞에 게임- 건 예, 확실히 보이는데. 여기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엉덩이로 돈 번 회사다 시프트.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김영태라고 이제 시프트 대표가 네. 이분이 일러스트레이터 게임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그쪽이 전공이어갖고 미소녀 작가에 일견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게. 게임의 예, 어떤 게임에 특화된. 최고봉의 어떤 미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던 분이 남자 유저들에게 먹히는 건 바로 이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성공한 거죠. 약간 좀 서브 컬처 좀 이제 빌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이 게임이. 네네.
김영태 시프트업 대표가 국내 1세대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수의 게임 개발에 참여해서 이제 뭐 했던 분이고, 창세기전 2라고 PC용 패키지 게임으로 옛날에 한국에서는 좀 드물게 성공 신화를 이루는 이게 있어요. 네. 이 회사도 상장했었거든요. 상장할 때 또 제가 담당했었고. 네. 예, 마그나 카르타,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게 이제 NC에서 그때 개발했었던 이제 캐릭터가 되게 좀 예쁘다. 그 네. 아트워크를 했던 분이 이 김영태 대표고, NC 나와갖고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블레이드 앤 소울의 아트 디렉터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창업해서 2013년 시프트업을 설립했고, 상업적으로 무난한 게임만 만들면 당장은 쉽게 성장하고 돈을 벌지라도 길게 갈 수 없다 며 흠나는 길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당시 공개된 2개의 게임 모두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타이틀로 성장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기록했고, 최근에 나온 스텔라 브레이드가 일본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게임 회사가 다 그래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좀 팔고 뭐 이 정도인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잘 경쟁이 없는데, 승리의 신 니케 같은 경우가 일본, 홍콩,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잘 팔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텔라 브레이드도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가 불모지였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뚫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장하면은 또 조명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프트업 상장하면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제 나한테 뺏기고 이질해서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2017년에 이게 하이브가 매출액이 924억에 자산총이 612억밖에 안 됐어요. 큰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놀랐어요. 예, 이거 수치 보고. 예. 6년 뒤인 2023년에 자회사 포함 매출액이 2조 1,781억, 자산총액이 5조 3,457억 원의 중견기업을 거뒀다. 회사가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처 방법이 너무 미숙했다. 어떤 기업이든 성과평가와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는 일이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최고 경영자가 잘 조정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방시혁의 역할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매진 묻으려고 하는 게 그게 CEO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한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대개 기업 내부에서 잘 조정하고 정리하지, 이렇게 외부로 공개해 서로 저격하는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서투른 대처였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파묻으려고 내가 힘쓰면 파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오만한 거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대놓고 하면 누가 니하고 같이 일하고 싶겠냐. 시어가. 이번 사태로 회사와 경영진이 큰 망신을 당했지만 산업 전반에 들이우는 그림자를 빨리 걷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희진과 방치혁의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이분도 국익을 생각하셨나요? 예. K-팝 산업이 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네. 이게 K-팝 산업 위기 이꼬르 곧 국격의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큰 영향. 삼양식품도 안 팔린다니까. 삼양식품이 K-컬처에 힘을 입어갖고 팔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BTS 지민이 그 불닭볶음면 먹는 거, 그게 시초가 됐어요. 팔리기 시작한 게. 네. BTS 자체가 인기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마케팅 통로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민희진하고 방시혁 간의 감정 싸움, 민희진이 왜 충성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털고 네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게. 하이브의 주요 수입원은 음반, 은원, 영상 콘텐츠 등으로 한정되지만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제품 등의 매출 증가에 연예인들의 기여도가 너무 커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형가치. 무형가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잖아요. 네. 예. 우린 뉴진스 좋아하고 BTS 좋아해요. 한국 문화, 한국 K-팝 정말 짱이다. 예.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경영진들이 나와서 막 싸우는 감정 싸움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K-팝에 대한 비호감이 쌓이는 거고요. 그럼요. 피곤하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제조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출 잘하는, 믿을 수 있는 어떤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역할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부인의 뭐 파우치백, 뭐 이런 거를 계속 들춰내면은 그게 또 비호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하셔야 된다고. 네. 예. 마지막 문장이 진짜 심오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산다. 예. 대충 심하게 하고 헤어져요, 그냥. 1,000억이나 1,500억 주고 좀 퉁 쳐라. 좀 돈 많잖아, 시어가. 네 돈도 아니잖아. 그리고 회사 돈이지, 어차피.